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함께 오늘 처음 얘기를 나눠볼 주제, 키워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금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의 반려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퇴를 한 것, 그리고 철회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신현수 수석은 지금 2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이게 전국에 불어 파장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퇴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사의 의사를 사의 표명을 했죠. 밝혔는데 대통령께서는 이제 만류를 하신 것으로 나왔습니다. 좀 전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틀 정도 휴가를 가고 월요일 정도에 이제 출근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청와대에서 밝혔는데요. 저는 여당 의원이지만 대통령의 중요한 참모의 어떤 인사의 거취 문제가 이슈화되는 것은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참모로서는 조금 더 신중하고 이런 처신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이 이미 알려진 것처럼 신현수 수석과 대통령과의 관계는 이미 이전에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되어 있습니다. 신현수 수석이 단지 검찰로서 파견 간 것이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2012년 대선, 2017년 대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캠프에서 했었고 그만큼 좀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현수 수석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에 대해서 좀 핵심적이고 중요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와대에서도 그간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인사 문제에 관련되어서 이견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점, 언론에서 알고 싶어하는 점에 대해서 자세히 밝혔던 것은 그만큼 이런 과정들이 좀 투명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오늘 좀 전에 김종민 최고위원도 얘기한 것처럼 잘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 속에서 밝힌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현수 수석이 박범계 장관 취임 이후 첫 번째 있었던 검찰 인사에 대해서 본인이 패싱당했다. 이런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실제로 인사에 있어서 이제 패싱을 당한 것이 맞다라고 저희는 보고요.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본인이 민정수석인데 민정비서관 이광철 비서관과 협의를 했다는 것은 사실 상관으로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지 이제 그 인사에서 패싱 당한 것뿐만 아니라 이분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으시고 신년에 이제 삼고 초려를 해서 모셔왔다고 할 정도로 공을 들여서 모셔온 분이고 과거에 인연도 있고 합리적이고 진중하신 분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검찰 출신이시니까 검찰과의 어떤 관계 개선을 위해서 모셔왔는데 오시고 나서 국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특별감찰관도 빨리 이제 정해야 된다. 공수처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또 MB 사찰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청와대에서는 개입을 안 해야 된다. 이런 진언들을 많이 하셨는데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고요. 한 달 열흘 만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그 핵심 인사로서 대통령과 관계가 오래되신 분인데 이런 결정을 하실 때는 그간에 알았던 대통령이 아니셨던지 아니면은 청와대 운영이 본인이 생각할 때 상식적인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사표를 내는 결행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황보승 의원은 제가 청와대 출신 저보다 더 내부 취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거기서 몇 가지 하나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언론 보도에 나왔던 이광철 비서관과의 갈등설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을 명확히 했고요. 저도 이광철 비서관을 잘 알지만 그리고 청와대의 구조를 잘 알지만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을 임명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확인된 바가 없이 좀
보도된 거라서 좀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도 뭐 이제 언론과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은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대통령과 한 해도의 인연이 아니신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결행을 하실 때는 내가 여기 더 있어봐야 할 일이 없다라는 판단을 하신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그 주말을 끼고 이제 휴가서를 제출하셨는데요. 다시 돌아오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휴가 기간 중에 어떤 분들을 만나서 어떤 조언을 듣느냐에 따라 향후 복귀 문제가 예. 결정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구체적인 사유와 배경에 대해서는 뭐 언론 보도들은 있지만 그 전체를 모두 팩트라고 보기는 현재로서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과연 지금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 이 재보궐선거 이 상황에서 과연 좀 선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인지 이 상황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의 또 레임덕을 또 우려하는 상황들도 뭐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견해를 좀 차례로 여쭤볼까 하는데요. 박상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문제인데요. 검찰과 그동안의 관계 문제는 대통령께서 이미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예. 하면서 관계가 이미 잘 정리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근에 참 아쉽고 우리 사회에 좀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에 예를 들면 중하위직 인사까지도 예.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이렇게 회자가 된단 말이죠. 그거는 그만큼 아직도 검찰이 굉장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좀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부장 검사가 누가 됐는지 여부가 이렇게 이슈가 될 정도로.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와 관련돼서는 국회가 차원에서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전 진행해 나간다는 생각을 들고요. 좀 전에 질문하시는 그 재보궐선거와 관련되어서는 저도 지지난주에 이제 부산도 다녀오고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점검하고 있지만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가덕도 신공항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다수 국회의원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협조해 줄 것인가. 네.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좀 부동산 문제와 관련되어서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진행하려면 저도 이제 국토이지만 거기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좀 필요하다. 이런 좀 정말 민생과 관련된 문제가 재보궐선거와 관련돼 있는 거지. 네. 뭐 청와대의 신현수석의 거취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국민들께서 재보궐선거에 판단하신다라는 것은 조금 우리 국민들의 지금 눈높이라든지 좀 정서와는 좀 떨어져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검찰과 관련해서 너무 이제 시선이 집중된다, 언론에서 집중해서 다룬다. 이건 사실 전 정부 여당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을 정부 여당에서 주도하면서 추윤 갈등으로 그 갈등의 끝판왕을 보여줬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언론 지상에서 이렇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이름을 네. 많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갈등이 정말 검찰 개혁으로 서로가 인정할 걸 인정하고 고칠 걸 고치고 그것도 많은 소통과 합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면 좋은데 일방적으로 검찰은 악이라는 어떤 전제하에서 법무부 장관이 때리기를 시도하고 검찰총장을 무리하게 직위에서 배제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아주 그 식상함을 본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정의라든지 공정이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 그것이 사실상 연말에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근데 신년에 이제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하시면서 어느 정도 갈등이 봉합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박범계 장관이 취임하시면서 또다시 윤석열 총장 패싱 문제가 나왔고 인사에 있어서 또 그리고 실제 윤석열 총장 라인에 있던 분들이 다 한직으로 또 가시거나 이런 그리고 또 핵심적으로 정권 그 비리를 수사하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라든지 또 심재철 감찰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좋은 자리에 다 가셨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이게 추윤 갈등의 2탄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예. 생각하실 수 있을 것이고 더군다나 이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청와대에서 선거를 총괄하는 자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선거를 총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총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선거를 청와대가 총괄하지 않죠. 어쨌든 뭐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결국 이분이 한 달 반 만에 사의를 표명하신 것은 결국은 이제 대통령에게 타격이 가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판단을 할 것이고 이것이 선거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겠지만 네. 문재인 정부의 실망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시 한번 느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를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예. 청와대는 선거를 총괄하는 자리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여주세요. 네, 사찰입니다. 국정원이요.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그러니까 18대 국회의원 전원과 각계 주요 인사들에 대한 사찰을 했다라는 파문이 정치권을 강타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는 더했다. 뭐 이런 또 주장을 하고 있어서 뭐 오늘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또 이게 물타기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천인공노할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정치권의 그야말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이슈는 황보승희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박지원 국정원장께서 7개월 전에 이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 취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2년 전에 MB 정부의 이 불법 사찰에 대해서 이슈를 제기하신 것은 이건 저희는 다분히 정치 구단의 박지원 국정원장의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지금 부산 선거 들여다보면 자꾸 이제 이 부분을 그 당시 정무수석을 했던 박형준 후보의 책임론을 이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그 사찰이나 이런 것과 관계 있는 직책에 있으셨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과연 이게 선거를 앞두고 왜 이런 이슈가 나왔을까? 박경준 후보 아시다시피 지금 부산에서 독보의 1위를 달리고 계십니다. 근데 이번 선거 자체가 민주당에서는 부산 지역에서는 다소 이제 불리하다라는 판단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국정원에서 이 이슈를 띄우고 정부 여당의 당 대표와 원내 대표가 또 포화를 하시고 실제 민주당의 1위 후보를 달리고 있는 부산에서 김영춘 후보가 박경준 후보의 이 어떤 관련설에 대해서 또 기자회견을 하셨거든요. 김태년 원내대표가 얘기한 오늘 뭐 선거가 있다고 중대범죄를 그래도 덮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거가 있다고 중대범죄를 덮어서는 안 되겠죠. 조사해야죠. 예. 그리고 MB 때 사찰이 있었다면 저희가 주장하듯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지금 그 잘잘못을 가려보자라고 그래서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책임질 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네.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이른바 정치 공작이다 이 부분과 또 앞선 정부 이명박 정부의 앞선 김대중 대통령 당시 시절 DJ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더 심했다 이런 주장 두 가지 어떤 공세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 포인트는 시점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선거가 있어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 시민 소송단이 소송을 그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대법원에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면서 정보공개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이분들이 정보공개를 요구한 게 벌써 3년 6개월 전입니다. 네. 그분들이 3년 6개월 전에 재보궐선거를 생각하면서 뭔가 기획을 했을 리는 정말 만무한 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박형준 지금 당시 후보 정무수석이고 지금 관련돼서는 부산시장 예. 이것이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니라 2018년도에 이미 KBS에서 문건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기 저도 갖고 있습니다만 홍보기획관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문서의 목록 제목과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예. 그 중에 보면 뭐 심각한 내용들이 많아요. 뭐 내부 4대강과 관련된 내부 갈등 유도라든지 이런 제목들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소환되어서 이번에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 최근에 문서를 뭐 공개한 바는 없고요. 오히려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보도가 된 걸 좀 갖고 나왔습니다만 이게
배진교 의원이 아침에 오늘 보도를 예. 하셨더라고요. 자신의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은 문서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지자체 장애, 국정 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 사항이라고 해서 좀 내용 자체도 심각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가렸습니다만 행안부, 기재부, 뭐 감사원 예. 그리고 뭐 지방자치의회가 해야 할 역할들을 굉장히 아주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적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선거를 앞두고 덮는다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박지원 원장이 아마 어제 정보위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년 흑역사에 대해서 특별법을 제정하든지 정보위에서 3분의 2 의결을 통해서 목록을 요구하면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건 되게 법률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정부의 역대 정부의 이런 부분들을 가리려면 이제 그걸 들여다봐야 되는데 어떤 권한이 없이 들여다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합법적인 그 당시 국정원이나 정보부가 했던 그 정보 작용도 있을 것이고 불법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 이게 굉장히 섞여 있단 말이죠. 그게 개인적인 법률적인 뒷받침, 가령 뭐 법을 제정한다거나 현재 있는 법을 좀 개정한다거나 해서 그것이 뒷받침이 되면 과거 정부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여진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래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60년 흑역사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런 것이 특별법으로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좀 박지원 원장께서 밝히신 거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뭐 충분히 동의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정부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미 2003년도에 그 신권 전 국정원장이 처벌을 좀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불법적인 사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관련되어서 과거 정부의 그 그냥 관습 속에 있었던 좀 하부에 네. 있던 그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서 그런 것과 관련돼서 좀 처벌을 받으셨는데 박민식 뭐 전 의원이 담당 검사셨다면서요. 네. 그 당시에 네, 뭐 오늘 명확히 잘 기자회견 밝히셨을 하셨죠. 거라고 네. 저는 생각을 들고요. 그때 못 밝히셨다면 본인의 뭐 좀 부산시장 후보로도 나왔는데 전 책임이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아시는 양 것처럼 국정원장 두 분을 다 기소를 네, 하셨었죠. 그래서 기소가 됐었죠. 네, 예. 그래서 기소를 하셨었고 그 문제와 이게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광범위한 그러니까 불법 그 정치인들에 구청이 관련된 있었다. 건 아니었고요. 뭐 정치인도 있었고 저도 기업인, 그래서 언론인, 공무원, 그 당시 또 시민단체장 이렇게 정보위 다 자료를 있었던 찾아봤는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그때도 국정원이 정확히 밝혀서 2002년 후에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밝혔고 아시는 것처럼 MB 정부에서 우리 돌아가신 정두원 전 의원처럼 그런 사찰로 인해서 총리실, 또 국정원 이런 부분에서 불행한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박지원 원장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는 불법 사찰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박민식 의원이 무슨 얘기냐. 내가 2004년도에 수사를 했었다. 그래서 처벌을 받으신 거죠. 그렇게 주장을 하신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박지원 원장님 말씀을 신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면밀한 요약하면 조사가 필요하고. 박지원 원장은 네. 아예 그런 일이 당시에는 없었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네. 그 담당 사건을 수사했던 박민식 당시 검사는 그거 내가 수사해서 기소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 아니죠. 기소해서 처벌받았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자기가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건데 뭐 마치 1단계로 기소를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그 뭔가 부분입니다. 기소를 안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지금. 앞에 무슨 여죄가 얘기를 있는데 그 하시는데. 부분은 더 그런 식의 남아 오늘 취재 있다. 아니셨어요? 아닙니다. 그 앞에 내용에서 이제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는 불법 사찰이 없었다라고 하신 워딩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박민식, 하태경 의원님께서 부랴부랴 무슨 얘기냐. 그 당시에도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참에 다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이제 개연성 있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또 박지원 원장님의 말씀은 뭐 사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사실 이 MB 불법 사찰에 대해서 그 박형준 정무수석이 개입된 내용, 그러니까 뭐 개입을 했었다라는 증거는 없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번 선거에서 지금 이제 부산 선거에서 민주당에서 특히나 MB 불법 사찰에 대해서 박형준 책임론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거야말로 저희는 물타기라고 생각해요. 이번 선거에 있어서 책임론을 얘기해야 될 사람들은 저희들이고요. 858억이나 들여서 서울, 부산이 재보궐선거를 해야 되는 그 책임 누가 집니까? 민주당에서 지셔야 되는데 네. 당원 96조 2항을 바꾸시면서까지 제가 남의 선거 당원까지 책임론을 외워요.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까지 2018년 바꿔가면서 문건에 그러니까요. 그 당시 이 과연 이거를 수신자가 박형준 후보에게 박형준 홍보기획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형준 후보에게
문제가 된 이게 거죠. 선거의 책임론을 얘기할 부분이냐는 것이죠. 예. 이번 선거의 책임론은 민주당 출신 시장들이 성비위 사건으로 하고 네. 있는 재보궐선거인 것만큼 네. 지금 현재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어요. 후보자들도. 이 그 선거를 과거- 왜 치르게 됐느냐까지 그렇죠. 지금 따지게 네. 되면 너무 이게 저희가 짚고 넘어갈 할 것들이 많기 아니, 저희가 때문에 선거가 이 가까웠습니다.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우리의 주력 후보에 대한 과거 사건의 책임론이 나오기 때문에 네. 과거도 과거지만 지금 현재의 책임론을 과연 누가 져야 되느냐. 해당하는 성비위 사건을 저지른 분도 오거돈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9개월 조금 만에 너무 많이 사건 나가신 것 발생 같은데. 9개월 만에 지금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되신 네. 상태고 박원순 시장은 아예 지금 안 계신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당으로서 민주당이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당원 당규 바꿔가면서 후보자까지 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선거를 함에 있어서 누군가의 책임을 생각한다면 시민들께서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싶으실까? 제 질문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들으신 네. 것처럼 이 얘기가 이 이슈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과연 책임론 그리고 물타기냐 정치 공작이냐 여러 가지 전혀 다른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이어질 것 같은 분위기를 여러분도 충분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계속 사로 시작하는 두 글자 주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의 사찰에 이어서 마지막 주제는 사퇴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해서 이 문제는 앞선 두 가지 주제보다는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뜨겁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났습니다. 사퇴에 대한 것을 종용을 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부를 했고요. 이 문제는 여전히 정치권의 공방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위상에 대한 물음표도 따라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 어느 분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국회 의사당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사법부의 정치화가 좀 심각한 수준인데 그런 것들을 가속하는 게 이렇게 대법원장을 만나서 사퇴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가장 네. 사법부의 정치화를 더 가속화 시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필요한 문제들은 법사위에서 충분히 따지고 논의하는 것이 이제 국회의 권한이니까 예. 그런 가운데서 좀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지금 찾아봤습니다. 예전에 문제가 되었던 대법원장들이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사법농단의 대표적인 케이스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도 전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국회 출석을 요구한 적이 있나 봤더니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 아무리 사법농단으로 문제가 되더라도 삼권 분립이라는 여러 가지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게 우리 지금 여당 법사위 간사였던 백혜련 의원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예. 좀 정치에 있어서도 삼권 분립 이런 부분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좀 금도를 좀 지켜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과가 충분히치 않았다라고 일단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사과를 더 진정성 있게 해야 되면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안 될 것이냐, 두 가지 견해에서 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좀 이 상황들을 풀어가실 생각이십니까? 네, 첫 번째는 오죽하면 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서 문제를 해결하시지 못하고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러 가셨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상권 분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법부를 존중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180석이라는 의석을 가지고 임기가 한 달 남은 판사를 탄핵한 것은 바로 민주당입니다. 거기에서 이미 우리나라 상권 분립의 사법부에 대한 존중은 끝났다. 그리고 입법부의 사법부 길들이기가 시작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법원장께서 거짓말을 하셨고 그것도 공적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셨는데 녹취록이 나오면서 만천하에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그 사법부의 위상을 지키셔야 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충분히
탄핵을 당해도 이건 합당한 사유다. 그러나 탄핵까지는 가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뭐 의석수가 부족하니까 탄핵시키고 싶어도 못 시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사법부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이 사법부가 입법부의 하위 조직이거나 이 탄핵을 하려는 정치인들 눈치를 봐서 임기가 한 달밖에 안 남은 판사에게 예. 사표 수리를 해주지 않는 대법원장의 그런 중립성, 정치 중립성 위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하셔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 달 초에 이제 법원장 회의에서 입장을 좀 밝힐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거와 별개로 국회 법사위에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겁니까? 근데 뭐 출석을 요구해도 지금 그 윤호중 위원장님께서 출석 요구를 해주시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아마 출석 못 하실 겁니다. 타당하지 그렇기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시는 네, 거죠. 의회에 오실 수 없다면 예. 그래도 자체적으로 많은 이 사법부에 있는 사법부 식구들을 생각해서라도 예. 거취에 대해서는 사퇴를 통해서 저희는 입장을 밝히시는 것이 네. 합당하다. 거짓말을 한 것을 넘어서 이제 윤리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근데 합니다. 그 임기 한 달 문제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 의해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네. 상원에서 탄핵 투표까지 한 합당하다면 탄핵시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그 임기 근데 한 달 여부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대법원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당신이 잘못해서 탄핵을 당해야 돼 하는 거면 상관이 없습니다. 예. 국회에서 탄핵시키자는데 내가 사표 받아주면 뭐가 그때는 되겠냐. 이런 말씀 자체는 작년의 얘기고요. 굉장히 그때는 잘못된 법관 것이고요. 대표회의에서 있었던 문제를 네. 얘기한 예. 겁니다. 그때는 사법부의 국회도 구성하지 자존심을 않았을 때입니다. 사법부의 예. 자존심을 사실관계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스스로 허무신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네. 두 분 제가 알기로 다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친하신 분들인데 이 오늘 주제 모두 이렇게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만큼 정치권에서 굉장히 뜨거운 공방,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이 방송을 통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박상혁 의원,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